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A컵까지 종료가 됐고 이제는 다시 한번 19라운드를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19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어떤 경기가 예상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F서울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현재 순위는 3위, F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가 되겠고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한번 맞붙었고 FA컵에서 역시 한번 맞붙어서 리그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승리, FA컵은 FC서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관전 포인트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백중세인 올해 상대전적 앞서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리그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갔을 때는 FC서울의 전력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비교적 어느 정도 유리한 상태에서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FA컵에서는 완전체끼리의 대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는 한 번쯤 깰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패배를 기록했는데 대구 FC전에서는 조진우 선수에게 결승골을 맞고 패배를 했고 강원 FC전에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술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그 점에서 단점들만이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과연 이 흐름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다만 이제는 완전체로 백스리가 출전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F서울은 황인범 선수가 아직 뛰기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였던 임대 계약을 더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현재 완벽하게 논의가 되진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이것은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도 이야기가 나올 만한 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한범 선수는 돌아왔는데 오스마르 선수가 없다는 것은 약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가락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스마르 선수를 선수보호 차원에서 뛰지 않게 한다면 이상민과 이한범 정도가 맡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라인업 가져올지 또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FA컵 부산교통공사와의 경기를 3대0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나갔다는 점은 F서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라인업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김동준 키퍼, 백스리에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쓰리톱은 제르소, 주민규, 링입니다. 사실 오른쪽 윙 자리에는 링 선수와 김주공 선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선수들을 뛸 수 있겠지만 링 선수가 지난 리그 맞대결에서는 두 골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다시 한번 링 효과를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백스리에서 정훈 선수가 완벽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정훈, 김호규, 김봉수의 주전 백스리 라인업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F서울은 양한빈 키퍼, 백포에는 이태석, 이상민, 이한범, 윤정규, 중원에는 팔로세비치, 기성용, 백상훈, 그리고 3톱 조영욱, 박동진, 강성진입니다. 강성진 선수나 조영 선수나 FA컵에서 아주 긴 시간 출장하진 않았고 중원에서 기성용 선수의 자리도 조지훈 선수가 잘 메워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체력 문제를 아주 크게 안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동진 선수는 부산교통공사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침투도 보여주고 좋은 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앱서울은 FA컵으로 체력 리스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경기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소는 특별할 것 없이 양팀이 낼 수 있겠다 싶은 라인업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키플레이어를 보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역시 링 선수입니다. 지난 리그 경기를 기억하며 이제는 조금 더 상승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요나탄 링 선수고요. 반면에 키플레이어 앱서울은 윤종규입니다. 왼쪽의 제르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커버를 해주면서 삼선 중앙에서의 움직임도 잘 보여주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스리를 빌드업이나 이런 상황에서 백스리를 구성하고 빌드업 상황에서의 풀백들을 가운데로 좁히는 전술이기 때문에 윤종규 선수나 이태석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주 유나이티드라는 강팀을 상대로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점들을 윤종규 선수가 얼마나 잘 풀어줄지가 궁금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유나이티드와 앱서울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슬러스와 울산 현대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포항 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5위, 울산 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는 2대0 울산 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포항 슬러스는 지금 리그에서 2경기 무승을 가져갔고 FA컵에서 역시 패배를 하면서 3경기 무승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이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력이 아주 나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뭐 몇 가지 문제에서는 운도 조금은 따르지 않았고 판정운이 따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점들에서 포항 슬러스가 할 만한 축구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경기력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포항 슬러스의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 역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허용준 선수가 막판까지 제대로 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교체 선수가 없어서 결국은 계속해서 뛰었지만 허용준 선수가 상태가 안 좋다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모세스 선수가 뛰게 될 텐데 모세스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포항 슬러스는 보다 세부적인 부분이 잘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리그 경기가 계속되고 체력 문제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슬러스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세밀함이 떨어졌다는 게 조금씩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 슬러스가 보다 더 높은 위치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울산현대는 유일하게 연장까지 갔고 승부차기까지 간 K리그1 팀이 됐습니다. 뭐 승리를 했든 패배를 했든 그것에 뭐 국한되지 않고 연장까지 가서 승부차기까지 체력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는 게 울산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점이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해지고요. K리그2 팀에게도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난 성남전에는 실점을 안 했으니 괜찮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울산현대가 이런 점을 신경을 안 쓰되 선제 실점 말고 선제 득점을 하는 게 사실 선제 실점을 막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거든요. 선제 실점은 안 하면 선제 실점이라는 건 결국 본인이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점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선제 실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제 득점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집중을 잘 해줘야 초반 15분에서의 집중을 상당히 잘 해줘야 울산현대가 이런 점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격에서의 세부 전술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포항 슬러스라는 팀은 울산현대를 상대로 템백을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다른 템백을 사용하는 팀들은 울산현대가 템백을 상대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사실 상대하는 팀 중에 7, 80%는 템백을 써도 뭐 굉장히 과장하면 7, 80%. 어쨌든 이 템백을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전술이 필요한데 이런 점들에서는 뭐 빌드업에서의 세부 전술 울산현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상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면 그때 약간 당황을 한다는 것 그것이 경기 초반에 있는 단점이고 경기 내내에 있는 단점은 상대가 많이 내려섰을 때 그 공간을 뚫어낼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겠는데 그 점들 역시 하나의 해결책으로 좀 귀결이 됩니다. 어쨌든 세부 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뭐 원터치 빌드업이든 아니면 뭐 공격 상황에서는 스위칭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울산현대에 있는 선수들은 전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이해할 줄 아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울산현대 선수들이 조금은 더 감독 스태프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인업 보면요. 양팀 모두 계속해서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슬러스 윤평국 키퍼의 백포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내지는 신광훈이 나올 것 같고 박승욱 선수는 부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신광훈 선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중원에는 신진호, 이수빈, 고영준, 쓰리톱에는 임상혁, 모세스, 완델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완델손 선수의 밸런스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정재희 선수 역시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승모 선수가 경고도적으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는 이수빈 그리고 이선에는 고영준 선수가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울산현대는 조현우 키퍼, 백후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는 박용우,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와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가 예상이 됩니다. 뭐 사실 지난 FA컵에서 뛴 선수들이 레오나르도, 박호, 임종은, 서령우, 김태환 5명의 선수들이 결국은 경기를 뛰었고 뭐 김태환 선수는 적게 뛰긴 했지만
뭐 김태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적게 뛰기는 했지만 어쨌든 뛰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력 리스크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양팀 둘 다 이제 양팀이 다 FA컵을 치렀는데 울산은 결국은 승리를 했고 포항은 패배했다는 점은 울산이 가지고 있는 체력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한번 보면요. 포항 슬러스는 고영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살짝 아쉬웠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지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금 올라올 시점이라는 말을 고영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고점은 분명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영준 선수가 다시금 메워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울산은 레오나르도입니다. 리그에서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잘 보였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기록했던 득점도 기억을 해주면 울산 입장에선 좋을 것 같고, 또한 레오나르도 선수가 FA컵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런 점들을 리그에서는 잘 메워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9위, 전북현대의 현재 순위는 2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양팀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상무입니다. FA컵을 뛰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는 김천입니다. 사실 뭐 체력 리스크가 그렇게 큰 팀은 아니긴 한데 FA컵을 결국 안 뛰었으니까 전북현대보다는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체력적인 상황에서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다만 수비 조직력이 조금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은 이따가 라인업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김천 상무에서 조기성 선수가 전역한 이후에 톱을 봐줘야 되는 김지현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다는 건 분명 긍정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전북현대는 김진수 선수가 잔류가 거의 100% 내지는 뭐 90% 정도,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아마 오피셜이 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측면에서 김진수 선수는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름이적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손준호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추가된다면 정말 강한 팀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FA컵 역시 깔끔하게 수원에게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도 전북현대가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예상 라인업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상무입니다. 구성윤 키퍼, 백스리에는 정승현, 연재훈, 하창래, 윙백에는 김한길과 강윤성, 중원에는 정현철, 권창훈, 이영재, 투톱에는 조규성과 김지현입니다. 아무래도 공격 상황에서는 김한길과 강윤성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높게 올라가면서 이 측면 공간이 조금 비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승현 선수나 하창래 선수가 보다 앞선에서 미리 끊어주고 이 선수들이 측면의 윙백들이 내려올 만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기간 동안 정승현과 하창래는 볼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중앙에 있는 권창훈이나 이영재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상황에서 수비 조직력이 아주 잘 맞냐고 말을 물어본다면 아주 잘 맞는다라고 쉽게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승현과 김한길이 겹칠 수도 있고요. 하창래와 강윤성이 겹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고, 정현철 선수는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함께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점 역시 보다 좀 더 수비 조직력이 올라와 준다면 효율적인 수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압박 상황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이 공을 이쪽으로 따라가면 이쪽에서 이영재 선수가 오른쪽으로 도움을 주거나 권창훈 선수가 왼쪽으로 도움을 주거나 하면서 3-4-3 정도의 압박 내지는 수비 라인업이 만들어지고요. 다만 공격 상황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권창훈과 이영재라는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보다 공격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보다 수비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센터백 3명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사실 백스리가 공격적으로 사용하려면 보다 공격적일 수 있고 수비적이려면 상당히 수비적일 수 있는데 상당히 수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이 수비진을 구성할 때 있어서 김태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전북현대는 지속적으로 같은 라인업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송봉길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김문환, 중원에는 백승호, 김진규, 쿠니모토, 공격진에는 바로우, 한교원, 그리고 구스타우입니다. 한교원 선수는 지속적으로 휴식을 취해왔고, FA컵은 교체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히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바로 쿠니모토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 중원에서 백승호 선수도 한 단계 스텝업을 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전북현대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 선수의 현재 폼이 좋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키플레이어를 보면
김천은 김지현 선수입니다. 김지현 선수가 살아나야 김천도 조금 더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고 왜 본인이 영플레이어 수상자인지 이런 점을 김지현 선수가 증명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김진수 선수는 결국은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헐거운 김천의 측면을 잘 뚫어낸다면 김진수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또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 상무와 전북현대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10위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2대0 강원F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결승골은 지금은 뛰지 못하고 있는 디노 선수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성남FC가 기록한 최근의 무승부들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에게서 점점 보이는 집중력, 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4-4-2 두 줄 수비를 가져가면서 앞에서의 두 명을 비롯한 역습 전개도 상당히 꽤 조직력이 올라온 모습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울산현대까지 위협했을 정도로 성남FC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순위 상승을 원한다면 이 경기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성남FC가 가지고 있는 주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강원FC는 이정엽이 복귀하면서 새로운 영입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정엽이 복귀하면서 김대원과 양현준이 더 살아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이 강원FC를 계속해서 모티베이티브하게 해주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경기 승리를 하면 또 강등권에서 조금씩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원FC 역시 동기는 충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시 성남FC는 4-4입니다. 김영광 키퍼, 백포에는 장효준, 김지수, 마상훈, 이시영, 그리고 윗선에는 이지훈, 김현태, 권순영, 구본철, 투톱에는 뮬리치와 이종호입니다. 뭐 아무래도 김민혁 선수가 뛸 수 있다면 또 이종호 자리나 김현태 선수 자리에 김민혁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뭐 나머지 백포 라인은 최근에 장효준 선수 출전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김지수와 마상훈도 굉장히 헌신적인 수비를 많이 보여주면서 좋은 수비 해내고 있습니다. 이시영 선수 역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 뮬리치 선수 역시 본인의 스피드를 되찾은 모습, 본인의 폼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FC의 경우에는 유상훈 키퍼, 백스리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와 김동현, 쓰리톱에는 양현준, 김대원, 이정엽 선수가 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정엽 선수의 복귀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 강원FC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정엽 선수가 가운데에서 포스트플레이를 해주니까 양현준과 김대원이 그 점들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중원에서 서민우와 김동현도 잘 버텨주고 있으며 윙백의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그나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플레이어를 보면요. 역시 성남은 뮬리치입니다. 성남 역습 전술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뮬리치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점점 더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뮬리치 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성남FC의 반등은 절대 꿈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강원FC의 경우에는 강원의 에이스가 김대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경기를 승리한 이후에 차이를 많이 벌려놔야 강원FC가 보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전술을 강원FC가 하고 싶은 대로의 전술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대원 선수와 이하 양현준, 이정엽 여러 공격진들이 조금씩 더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강원FC가 충분히 또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FC와 강원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대구FC 현재 순위는 6위, 수원FC 현재 순위는 8위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4대3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FC입니다. 이진용은 복귀를 했는데 제카는 복귀 전이었던 FA컵에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머리 쪽이 부상이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는 이 경기는 뛰지 않게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홍정훈 선수는 팔 쪽에 부상이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정훈 선수가 뛰지 못한다는 것 역시 제카 선수가 뛰지 못하는 것만큼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하는 별개로 경기력이 아주 나쁘진 않았던 FA컵이었기 때문에 또 승리를 했고 이런 점에서 대구는 분명 또 올라올 만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원FC는
지난 직전 경기였던 수원 더비를 끝까지 압도했습니다. 이런 점은 수원FC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분위기를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3연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인 대구FC를 상대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 FA컵 동안 휴식을 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점 역시 수원FC가 이번 경기에서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을 보면요. 대구FC는 오승훈 키퍼, 백스리는 박병현, 김진혁,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이용래와 이진용, 쓰리톱에는 세징야, 이근호, 고지현입니다. 홍정훈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조진우 선수가 뛸 수도 있고 박병현 선수가 뛸 수도 있지만 조진우 선수가 지난 경기 꽤 오랜 시간 뛰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박병현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쓰리톱은 세징야, 이근호, 고재현으로 짜놓기는 했지만 사실 세징야 선수가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이근호 선수가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대구FC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번 볼만한 점이 아닐까 싶고요. 김진혁 선수가 이번에는 센터백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점들은 특이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반면에 수원FC는 박배종 키퍼, 백포에는 박민규, 김건웅, 김동우, 신세계, 그 윗선에는 이승우, 박주호, 무릴로, 정재용, 김승준, 톱에는 라스입니다. 김동우 선수의 부상이 크지 않다면 김동우 선수가 나오겠지만 김동우 선수가 이 경기도 뛸 수 없는 상태라면 잭슨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세계가 다시 한번 센터백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정동우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점들은 경기 전에 나오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4를 들고 나오면서 투볼란테 박주호와 정재용 선수가 서 있고 그 윗선에서 무릴로가 공격을 조립하고 이승우와 김승준이 측면에도 서 있지만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다만 대구FC는 백스리를 쓰면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이 좀 작은 편인데 이런 작은 공간들을 어떻게 수원FC가 활용해내는지도 한번 경기를 보면서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보실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스 선수의 포스트플레이 역시 대구의 백스리가 상당히 신장도 좋고 힘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라스가 어떻게 뚫어낼지도 조금은 유의 깊게 좀 보실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요. 대구는 역시 박병현입니다. 수원FC의 공략 포인트인 하프스페이스를 잘 막아줘야 되고 홍정훈 선수의 빈자리 역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이 박병현 선수에게 대구FC의 가마 감독이 바랄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홍정훈 선수는 또 빠른 복귀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는 이승우인데요. 수원FC의 흐름이 이승우 선수와 함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홈승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승우 선수가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과연 이 흐름을 원정까지 이어가면서 수원FC의 승률을 높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는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삼성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수원삼성의 현재 순위는 11위,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1대0 인천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적한 무거사 선수가 당시 결승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승리가 없습니다. FA컵에서도 승리를 결국은 하지 못했고 굉장히 크게 졌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이 조금씩 더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건희 선수가 오면서 발전된 면이 충분히 있지만 김건희 선수가 그동안 뛰지 못하면서 전진우 선수나 류승우 선수와 아직까지는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합이 조금씩 더 잘 맞아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을 상대로는 득점이 조금 더 어렵다는 점에서 또 수원 삼성이 공격적인 전술을 잘 짜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김준엽 선수가 누적 경고 징계로 한 경기를 뛸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민경현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무고사의 빈자리는 누가 메울까 싶은데 이 점은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경인 더비에서만큼의 정신력을 유지해주고 특히 김동민 선수가 경기 중에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장면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러한 정신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와준다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양현모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민상기, 장호익, 중원에는 한석종, 사리치, 정승원, 윙에는 전진우와 류승우, 톱에는 김건희입니다. 뭐 아무래도 백포의 경우에는 이제 고명석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센터백 자리에서 뛰기가 좀 어렵게 됐고, 최근 경기에서 백스리도 사용했다가 백포로 변환하고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백포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장호익 선수가 오른쪽에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상 복귀 이후에 어떤 경기를 보여주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중원에서 역시 한석종, 사리치, 정승원 이 세 명의 조합은 사리치의 창의적인 측면, 정성원 선수의 많이 뛰어주는 측면, 한석종 선수는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선수 중에는 가장 나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석종 선수가 3선에서 좀 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윙에는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지 않는 한 전진우, 류승우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만약에 염기훈이 들어온다면 염기훈이 왼쪽, 오른쪽에 전진우가 뛰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톱에는 김건희 선수가 들어왔는데, 김건희 선수가 조금씩은 더 나아져야 수원 삼성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강등권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수원 삼성은 조금씩 팀워크를 더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김동훈 키퍼, 백스리에는 델브리지,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강윤구와 민경현, 중원에는 이명주, 아길라르, 쓰리톱에는 김보섭, 김도혁, 이용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김동훈 키퍼가 계속해서 좋은 선방 능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골키퍼를 바꿔줄 필요가 없겠고요. 왼쪽에서는 이주용 선수의 폼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강윤구 선수가 그대로 뛰지 않을까 싶고, 오른쪽은 역시 김준엽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민경현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는 정발이 아닌 역발 선수들을 이 라인에 기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환 감독의 이명주 왼쪽, 김보섭 왼쪽, 오른쪽에 김도혁, 오른쪽에 아길라르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이용재를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굳이 용병톱이나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 공을 아주 열심히 들이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른 포지션에 보강을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재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플레이어를 보면요, 양 팀의 톱입니다. 수원 삼성은 김건희,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용재가 될 텐데,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김건희가 있으면 플레이가 바뀝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서 김건희 선수도 폼을 올려줘야 되고, 과연 얼마나 많은 플레잉 타임을 부여받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점이고요.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고사가 이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용재 선수가 본인의 클래스를 증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야겠죠.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와 앱스서울의 경기입니다. 제주가 홈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인 동해안 더비는 이번에는 백중세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김천성과 전북현대의 경기는 전북현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전북현대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고요. 성남FC와 강원FC의 경기, 성남FC의 승리를 거둘 타이밍이 점점 다가온다는 점에서 성남FC가 역습 상황에서 잘 전개만 한다면 성남FC가 또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체력 리스크, 이 점이 보다 수비지향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수원의 흐름, 안 좋은 흐름, 그리고 체력 리스크가 겹친다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보다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부예측 총정리해보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까지 K리그1 19라운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FA컵이 끝나고 바로바로 지금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은 30일 3시 올라가겠지만, 이런 점에서 과연 어떤 경기 보여줄지, 또 FA컵 리스크가 얼마나 적용이 될지, 이런 점들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드러날지 많은 분들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